한동안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넷플릭스 요리 예능 흑백요리사에서 유독 자주 등장한 요리가 있습니다. 만찢남, 중식여신, 철가방 요리사 등 큰 인기를 끌었던 흑수저 중식 셰프들은 물론 백수저로만 구성된 팀도 백인의 판정단 앞에 이 요리를 선보였었죠. 바로 중국식 돼지고기 요리 동파육입니다. 백종원 심사위원이 감탄했던 만찢남의 독학으로 배운 동파육. 육즙이 팡팡 터진다며 극찬을 받았던 중식여신의 동파육 눈꽃만두, 우당탕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백수저팀의 매쉬포테이토를 곁들인 동파육 등등 많은 셰프가 비장의 요리로 동파육을 선택했는데요. 흑백요리사를 재밌게 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동파육이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저렇게 인기가 많은 거지? 라는 의문이 드셨을 겁니다. 오늘은 부드러운 식감과 풍부한 맛으로 사랑받는 중국식 돼지고기 간장조림 동파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동파육은 소동파로 더 잘 알려진 송나라 시인 소식의 이름을 딴 돼지고기 요리입니다. 소동파는 북송시대 최고의 문인이자 정치가였고 풍류를 즐기는 미식가이자 직접 요리를 개발하고 만들기도 했던 인물이죠. 동파육은 소동파의 미식 취향과 개성, 흥미로운 역사가 그대로 담긴 요리로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대표 중화요리 중 하나입니다. 동파육은 중국어로 똥포로라고 읽는데 껍질이 달린 돼지고기 삼겹살 덩어리를浙江성 샤오싱 지역 특산인 샤오싱지우라는 황주에 통째로 넣고 끓인 뒤 간장과 각종 향신료를 넣은 소스로 오랜 시간 뭉근하게 졸여 만드는 요리입니다. 언뜻 보면 돼지 기름으로 윤기가 좌르르 흘러서 조금 느끼할 것 같지만 막상 입안에 넣으면 달달 짭조름해서 의외로 담백하고 부드럽게 살살 녹는 맛이 일품이라고 하죠. 흑백요리사에도 나왔듯이 요즘에는 돼지고기를 한번 튀기거나 토치를 사용해 불맛을 입히는 등 풍미를 더하기도 하는데요. 변하지 않는 핵심은 돼지고기를 약한 불에 오랫동안 끓여내 부드럽고 촉촉하게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동파육을 만든 장본인인 소동파는 정치가, 시인, 학자로도 명성을 떨쳤지만 미식가로도 이름을 날렸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소동파의 시와 문장에는 요리와 술이 자주 등장합니다. 돼지고기 예찬이란 뜻의 시 저육송만 봐도 소동파가 얼마나 돼지고기에 진심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깨끗이 씻은 솥에 물 자작하게 붓고 땔감에 연기는 나되 불꽃은 일지 않게 서서히 익기를 기다려 재촉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면 완벽한 맛이 된다네. 황주의 맛 좋은 돼지고기, 값은 진흙처럼 싼데 부자는 먹지 않고 가난한 자는 먹을 줄 모르네. 아침 일찍 일어나 두 그릇 가득 담아 먹으면 배가 불러 누가 뭐래도 태평이구나. 동파육의 탄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동파의 인생 역정을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33 늦은 나이에 본격적으로 벼슬길에 오른 소동파는 북송 황제인 신종식이 신법을 시행한 왕안석의 개혁에는 찬성했지만 그를 추종하는 무리의 위선과 탐욕에는 신물이 났습니다. 이들을 반대하다 미운털이 박힌 소동파는 1071년부터 지방관으로 좌천돼 오랜 기간 여러 지역을 전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1077년江苏성徐州 지사로 재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큰 홍수가 났는데 소동파는 관민을 이끌고 제방을 신속하게 쌓아서 성을 무사히 지켜냈습니다. 소동파의 솔선수범에 감동한 백성들이 돼지와 양을 잡아다 바쳤는데 소동파가 자신만의 조리법으로 돼지고기 요리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다시 나눠주자 감명받은 백성들은 이를 회증육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동파는 그 뒤로 또 한 번 황제에게 상소를 올렸다가 1080년 후베이성 광저우로 유배를 당하는데요. 이 시기 소동파는 성박 언덕에서 손수 농사를 짓고 밥을 해먹었습니다. 돼지고기 예찬 시인 저육송도 동파거사라는 별명도 다 이때 탄생했죠. 소동파는 신종이 죽고 철종이 즉위한 뒤 잠깐 조정으로 돌아가기도 했으나 1089년 또다시 지방관으로 좌천돼 항저우 지사를 맡게 됩니다. 이때도 시후에 제방을 쌓아서 강의 범람을 성공적으로 막았고 백성들은 감사의 의미로 소동파에게 돼지고기와 술을 선물했습니다. 그러자 소동파는 자신만의 레시피로 돼지고기를 요리해 백성들과 나눠 먹었는데 동파육은 이때 생겨난 이름입니다. 동파육 레시피 개발과 관련해서도 재밌는 썰이 많이 전해지는데요. 하나는 나의 실수설입니다.
어느 날 소동파가 요리를 하다가 갑자기 찾아온 오랜 친구의 방문에 돼지고기를 불에 올려놓은 사실을 깜빡한 채 친구와 바둑을 두었는데 한참 뒤 쫄아붙은 돼지고기의 맛이 의외로 너무 좋아서 자신만의 레시피로 삼았다는 썰입니다. 또 하나는 소통착오설이에요. 소동파는 제방공사가 끝난 후 인부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 식솔들에게 자기만의 조리법을 알려주며 돼지고기를 적은 물에 오래 끓여 황주와 함께 대접해라 라고 지시했는데 식솔들이 이를 잘못 알아듣고 황주를 넣고 돼지고기를 삶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의외로 너무 맛있어서 소동파식 레시피로 이름을 날리게 됐다는 거죠. 물론 이런 일화들이 진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소동파가 동파육을 개발했다는 사실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 동파육의 탄생 뒤에는 흥미로운 역사적 배경도 있습니다. 소동파가 활동했던 11세기 북송의 상류층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는데요. 당시 주변국인 거란족의 요나라와 여진족의 금나라로부터 압박과 영향을 둘 다 받았던 송나라 한족 사회는 돼지고기를 싫어하는 유목민 문화의 영향으로 돼지고기보다는 양고기를 즐겨 먹었습니다. 저육송에 부자들이 돼지고기는 먹지 않는다는 구절이 나온 이유이기도 하죠. 동파육이 발달한 지역도 나름의 특징이 있습니다. 회중육이 탄생한 짱수성에서 동파육 레시피가 만들어진 후베이성, 동파육이란 이름을 얻게 된 쩌장성까지. 이 지역들은 대부분 중국의 대표적인 농경지인 강남 지방으로 송나라 때 북방 이민족과 대치했던 곳입니다. 동파육의 탄생과 전설이 만들어진 이면에는 농경민족인 한족과 유목민족인 북방의 이민족 그리고 그들의 음식 문화가 대립하는 과정이 상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송나라가 이민족에게 핍박당할 때 그들과 타협하며 무기력했던 지배층과는 달리 돼지고기로 상징되는 한족의 백성을 돌보고 동시에 그들의 음식인 돼지고기까지 사랑했던 소동파에게 당시 백성들은 애정과 고마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입에 넣으면 부드럽게 살살 녹는 중국 대표 돼지고기 요리 동파육. 소동파의 애민 정신과 재밌는 스토리가 숨겨져 있어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건 아닐까요?